안녕하세요. 피망잡채입니다. 1대1 피망잡채 컨설팅을 신청을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모두 이 컨설팅을 신청을 해주셨을 때는 각기 상황은 다르지만 모두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매출이 오르고 본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해외 구매 대행 판매 정석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외 구매 대행은 지름길은 없어요. 물론 어떤 일을 해도 다 지름길은 없겠지만 더더욱 지름길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단 짧은 시간에 고매출을 내시는 분들을 보면 빠르게 그걸 습득을 해서 본인 거로 만드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안내해드리는 소싱 방법이랑 다양한 광고, 효과, 번역하는 법, 각종 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습득을 해서 본인 걸로 만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좀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해요. 분명 제가 누군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제 스토리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나와도 있고 카페에도 나와 있지만 풀스토리를 한번 들려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을 하게 된 계기, 부업, 요건데요. 2021년 1월에 시작을 했어요. 정확히는 2020년도에 사업자를 내고 혼자서 준비를 하다가 정확히 1월부터 이제 업로드를 하고 리스팅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저도 시작한 계기가 정말 별게 아닌데 유튜브를 보다가 그때 당시 갑자기 떠오른 영상이었는데 김머신이라는 해외 구매 대행 하시는 분이 영상이 떴어요. 그때 무자본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떴었고 저도 마침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계속 뭔가 한쪽에 회의감 같은 게 있었어요. 물론 열심히 하는데 뭔가 내게 아닌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이걸 열심히 해봤자 내게 아니고 회사의 업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허함이 되게 컸었던 그 와중에 무자본이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부업으로도 할 수 있다 라는 말에 정말 시작을 단순한 계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직장 다니면서 퇴근하고 나서 보통은 집에 와서 6시에서 8시 사이에 밥 먹고 조금 쉬면 8시 정도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업로드 50개도 하고 리스팅도 50개 하고 주문 처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업으로 시작을 해서 매출 변화가 2개월 만에 200만 원 달성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또 좋은 방향일 수 있어요. 그리고 5개월 동안은 매출이 꾸준하게 100만 원씩 올랐습니다. 순이익도 조금씩 다 올랐겠죠? 근데 제가 시작했던 그 당시에 같은 분들은 지금보다는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적었기 때문에 같이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출이 진짜 높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 같이 시작한 분들 중에서는 거의 후반대의 매출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매출이 1000만 원까지 달성을 하는데 정말 많은 힘든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 안에서 일단 저는 1000만 원 달성하기까지 부업으로 했던 업무였는데 이게 본업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으로 유명하다라는 소싱 방법들에 대해서도 정말 다 써봤어요. 유튜브에 있는 것도 써보고 해외 구매 대행 책 같은 것도 서점에 가서 많이 읽어보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1000만 원까지 달성을 하는데 정말 한 11월까지 1년까지는 꼬박 걸린 것 같고요. 유튜브에 보면 3개월마다 매출 1000만 원 달성 그런 거 볼 때마다 저도 정말 좀 슬프더라고요. 나도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럴까? 내가 뭐가 잘못됐나? 이런 의심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 매출 성장을 그래프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시작을 했을 땐 거의 매출이 없었고 2월엔 200만원 그리고 7월엔 700만원 9월에 1000만원을 달성을 했고요. 11월 그리고 12월에는 이제 5천만원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700만원에서 1000만원 요 사이가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매출에서 계속 700만원대에서 1000만원을
성장을 한 게 아니라 계속 700만 원대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많은 방법을 찾아봐도 이 700만 원 선에서 안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도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매출이 5천만 원을 달성을 하고 나서도 저는 장소도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제가 시작을 했다고 했죠. 사업자 등록증도 신청을 하고, 그리고 21년에 이제 사업자들 제대로 업로드도 하고 리스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땐 정말 집 한 켠에서 시작을 했어요. 다이소에서 파는 그 5,000원짜리 책상 알죠? 그 캠핑용 책상 같은 거, 그거 두고 노트북 올려놓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하던 와중에도 노트북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그 당시에 버는 돈도 없고 열심히 하는데 사용하는 노트북이 고장이 나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를 겪나라는 싶은 속상한 마음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 매출이 조금 올라가면서 한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때까지는 스터디 카페랑 독서실을 되게 애용을 했었어요. 아파트에 3만 원짜리 아파트 독서실을 이용했는데 거기가 노트북이 허용이 됐어요. 단 조건이 무선 키보드랑 무선 마우스였는데 허락을 받고 독서실에서 업무를 했었고, 하다가 답답하면 스터디 카페 가서 또 몇천 원 내고 몇 시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카페 가서 업무를 하거나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르바이트생은 2명이었고 사업자도 2개였어요. 네, 그렇게 2021년 그렇게 스터디 카페랑 독서실에서 머물다가 매출 1000만 원이 넘고 나서는 저도 장소가 변화합니다. 지금 제가 사용을 하는 오피스인데요. 저는 지금 공유 오피스에 있어요. 지금 하단에 사진으로 보이는 곳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유 오피스도 세금 계산서도 되고 저 혼자만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많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걸 하면서 공감을 하실 텐데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통할 그게 없는데 여기는 또 같은 초기 사업자들끼리 많다 보니까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공간도 있다 보니 스트레스 해소도 좀 되고요. 확실히 내 오피스가 생겼다라는 그 또 책임감이 생기면서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르바이트생을 5명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각자 업무는 다르지만 모두 다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매출 정체기에서 제가 했던 고민들과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통슬님과 새벽님을 통해서 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개선을 하면서 매출이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때 몸을 사리지 않았던 게, 통슬님과 새벽님도 있었지만 정말 각종 책으로 볼 수 있는 팁들,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것들, 그리고 유명하신 분들 중에 카페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질문창이랑 카톡창을 정말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픈 카톡도 거기서 답변 받아보려고 그 당시에 해외 구매된 카톡 오픈방만 한 10개 정도 저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질문을 해서 하나라도 좀 답을 얻어보려고. 그러면서 그 안에 고수분들이 또 팁도 주고 새벽님, 통술님 또 많이 알려주시고 해서 파악을 했던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생활용품이 많았던 거였어요. 생활용품이 뭐냐, 그냥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다이소에서 파는 것들 있죠. 그거는 경쟁력이 많이 없습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것들은 판매를 해봤자 일단 가격도 저희가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고생을 한 거에 비해서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래서 추천해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주 상품군을 저는 농기구랑 공구로 돌리고 나서 매출이 성장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또 농기구랑 공구만 파는 게 아니고 정말 다이소에서 안 팔 법한 것들, 그런 거를 저희 기준을 삼아서 다양한 제품들도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은근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두 번째는 낮은 객단가예요. 저는 5만 원 정도로 객단가가 있었는데 11번가에서 여러분들도 그 페이지 판매자 센터 하단에 여러분들 객단가가 뜹니다. 다들 볼 수 있어요. 그때는 20만 원 이상의 제품군은 아예 업로드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20만 원짜리 팔았다가 반품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무서운 마음에 진행을 하지 않았던 것도 제가 매출의 정체기였던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아르바이트생을 쓴다는 건 돈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을 얼마나 또 측정을 하고 줘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하는 열정만큼 그들도 할까? 라는 의심이 되게 컸어요. 근데 이것도 물론 뽑고 나서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만큼의 열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뽑아서 계속 피드백을 하고 이렇게 해라 라고 방향성을 알려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한 달만 바짝 가르쳐도 그들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 혼자 했을 때는 하루 업로드에 한계가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해도 막 70개, 80개?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올리고 나면 다음날 뭐 주문이라도 조금 들어오고 CS라도 조금 생기면 이게 바로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의 또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가 파악을 하고 나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했어요. 유명하다란 강사님한테 가서 돈도 많이 내서 들어보고 그래서 저는 해외 구매 대행 하시는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파는 분들 것도 다 자료를 수집을 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좀 어느 정도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 길이 보이고 나서부터는 매출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는지를 아니까 기본을 탄탄하게 잡아놓는 거죠.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팔리는 아이템들로 일단 제 기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 그리고 또 끊임없이 내가 경쟁력이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이 고정이 되는 매출이 4천, 5천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하게끔 세팅을 다 해두었습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나요? 왜 방법을 다 알면 솔직히 저 혼자 다 써먹고 저만 배부르도 괜찮아요. 근데 컨설팅을 왜 하나요? 라는 질문을 또 많이 받았는데 사실 저만의 방법을 다 이미 구축을 해놨으면 이것만 계속 써먹어도 저는 이제 본업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세팅을 다 해놓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정말 다들 간절하다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가지고 오세요. 물론 사람마다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근데 다들 본업으로 하고 싶고 간절함은 같은데 방법을 몰라서 정말 헤매는 분들이 많아요. 그들이 상세 페이지나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발전 가능성이 정말 많은 것들이 많은데 그들은 안 보이니까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제가 같은 그렇게 매출 정체기를 겪은 사람으로서 정말 조금만 길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도 희망을 하는 충분히 본업으로 가능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동안 무수한 방법들을 써먹었던 거, 공부를 했던 거 정말 저 혼자서 유명하다라는 해외 구매 대행업자들 사입하시는 분들을 영상도 많이 보고 저는 제가 간절해서 많이 다가갔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또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묻는 분들한테는 또 잘 알려주시거든요. 그 열정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서 배웠던 방법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고자 이거를 컨설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1강 저는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해서 왜 시작을 했고 제가 겪었던 정체기들 그리고 컨설팅을 왜 하는지 알려드렸는데요. 또 앞으로의 또 강의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큰 힘을 가지고 했었으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서 서로 많이 준 정보를 얻어 가시고 저도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